2022년 11월 25일 오전 11시 양곤 롯데호텔에서 2022년 미얀마 진출 한인 기업 CSR 활동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강금구 대리대사와 김진수 상무관 코트라, 양곤 무역관 손병철 관장,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 박정환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정환 회장은 CSR의 중요성에 대해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한인 기업들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CSR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금구 대리대사는 2022년은 기회보다는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며 미얀마 한인 기업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3개 기업만 수상을 하였지만 많은 한인 기업들이 노력해온 것을 강조하며 미얀마에서 씨를 뿌려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SR 수상업체는 하이모맥도, 삼성전자, KB국민은행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CSR 활동 우수 사례로 수상기업인 KB국민은행과 삼성전자의 활동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 김창우 법인장은 한국으로 가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며 한국 ATM에서도 미얀마어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한국에서 실직한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지낼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젊은 세대를 위한 미래 가치 창출을 목표로 2013년부터 KB 한국어학당을 운영하며 한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미얀마 젊은이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미얀마 송하룡 지점장은 2011년 미얀마 진출한 이후 2015년부터 CSR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2015년 당시에는 트럭을 개조하여 도서 지역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접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미얀마 적십자와 함께 만달레이 지역을 대상으로 정수 위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17, 2018년에는 장학 퀴즈와 같은 TV 프로그램 진행, 2019년에는 러브앤케어라는 테마를 정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후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을 하는 따비의 도서관에 디지털 기기 기증을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CSR 활동을 고려하였으며 후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국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CSR 활동을 적용할 것이며 향후 3년간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미얀마 한인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상업체의 CSR 활동 사례 공유 이후 미얀마에 진출한 한인 기업의 경영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리지행 박구영 대표는 미얀마에서 한국식 베이커리 사업을 16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1호점을 열어 2022년 현재 20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며 4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진출을 결정할 때 지인들의 반대도 많았지만 실제 진출을 했을 때 언어의 장벽과 미얀마 빵에 대한 문화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원재료인 밀가루, 설탕부터 전혀 달라 현지에 맞는 빵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면서 현지 고객들의 입맛을 맞춰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요 전환점이 된 계기는 미얀마 국내선 항공사 기내식의 80%를 빵 제품으로 납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브랜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현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파리지행의 운영 사례를 보면 한국의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미얀마 현지 상황에 맞춘 제품들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며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쿠아랜드 한윤복 대표는 미얀마에서 2000년 설립하여 4개의 주요 자체 브랜드로 17개 브랜드 1443개의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제품 수입 유통업체로 자리매김하기까지 3차례 정도의 큰 난관에 부딪히고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1997년 원석 가공 큐빅 공장이 첫 번째 사업이었으나 현지 파트너 업체와의 문제로 폐업을 하고 2003년 미얀마 경제 제재로 인해 수입업체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플랜 B로 설립했던 아쿠아랜드가 지금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나르기스 피해로 인해 회사 자산의 80%가량이 손실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들과 밀수가 판치는 미얀마 수입 상황 속에서도 정식 수입을 통한 무역 거래를 고집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얀마에서 세금 모범 납세자 100위 안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쿠아랜드의 운영 사례를 보면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까지 직면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편법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미얀마 사업 환경 속에서도 원칙을 고집하며 버텨온 것이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얀마 건설부는 양곤바고 강을 연결하는 딸린 3번 대교 사업이 92% 이상이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딸린 3번 대교 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시공 중이며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92%가 완공된 상태라고 합니다. 신규 다리 착공 사업은 2019년 6월부터 일본 차관과 컨설팅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2021년 2월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교량 길이 1928m, 폭 24m의 4차선 도로이며 이어지는 도로는 나케타 쪽으로 547m, 딸린 쪽으로 188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다리들은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 현상이 심한 상황이라 딜라와 경제특구에 입주한 업체들의 외국인 직원들은 스타시티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완공 후 일대 교통 정체 현상을 줄이고 특히 양곤 딸린 딜라와 경제특구 운송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방부는 양곤 밍글라돈 타운십 빈마빈 마을 6개 워드 주민 약 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11월 18일까지 서면으로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서면은 지난 11월 13일 오전 군인 50여 명이 방문하여 빈마빈 공단 560에이커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포를 하였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 군 소유 부지였다면 집 건축을 금지했었어야 한다고 불만을 호소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장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들로 이사를 할 형편도 되지 않아 거주할 곳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만달레이 지역 비누린 타운십에서도 비누린 병원 인근 약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가 76개에 대한 서면 퇴거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11일 발송된 서면 경고에도 11월 18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11월 25일 강제 퇴거 조치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가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미나웅 흘라잉 위원장은 12월에 있을 평화회담에 참가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협정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미얀마 정전협정에 서명한 7개 단체와 서명하지 않은 3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2차례의 평화회담을 개최하며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평화회담에서 나오는 합의 내용은 민주주의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 해결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평화회담에 참여한 데모크래틱 카렌 버네벌런트 아미 대변인 세인윈 대령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평화회담에 참여하고 동의를 해야만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정전협정에 서명한 단체를 대표하는 피스 프로세스 스티어링 팀 대변인도 평화협정을 위해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전협정 서명 단체 중에서도 3개 단체가 국가관리위원회 평화회담에 불참을 선언하였고 대표적인 소수민족 무장단체 중 하나인 KNU도 불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화회담의 결과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입니다. 지난 10월 말 있었던 인세인 교도소 영치품 접수 창구 폭파 사건의 범인들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국방일보 미아워디의 발표에 따르면 폭파범은 부부였으며 이들은 스페셜 태스크 에이전시 오브 버마 대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편은 시민 불복종 운동에 합류한 철도청 노동자이며 그의 아내는 추가 공범 2명과 함께 폭파 계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공범인 쪼헤이는 인세인 타운십 모스크에서 남편 가웅 태색의 과자 상자와 티슈 상자에 숨긴 폭발 장치와 현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후 폭발물 3개를 인세인 교도소 영치품 창구로 운반하여 주변에 서로 다른 위치에 두고 장소를 떠난 이후 원격 폭탄으로 폭파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교도소 인근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던 아내가 폭탄 공격 3건 중 2건을 촬영하고 영상을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도에는 2명이 어떻게 교도소 내부로 전달을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폭탄 공격 이후 일부 민간인들이 총격으로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인도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국가관리위원회 아웅 라잉우 상무부 장관은
인도 콜카타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행사에서 미얀마 인도 무역에 대한 특별 연설을 한 장관은 양국 무역 촉진을 위해 비둘기콩과 검은콩 무역협정에 녹두와 다른 두류도 추가하였으며 박람회를 개최하여 미얀마 인도 투자 사업 전망에 대해 밝혔습니다. 인도 엔지니어링 수출진흥위원회가 개최한 무역회의에서는 장관은 양국 무역 촉진을 위해 짠 루피 통용 결제 및 에시안 클리어링 유니온 사용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인도 수출연맹의 초청으로 인도 기업인들과 만남을 가지고 인도 소비자연맹과도 회담을 가지며 미얀마산 두류 수출 쿼터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달러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미얀마 국경 인근 국가인 중국, 태국, 인도 통화를 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러시아와도 양국 통화 협정을 한 상태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2개 부처에 대한 연방장관을 교체하였습니다. 틴투투 농축산관계부 장관과 쉐레이 건설부 장관을 해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흘라모 농업협동조합개발부 장관을 신임 농축산관계부 장관으로 임명하였고 묘단 신임 건설부 장관을 임명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타닌따리 지역 꽃다웅 타운십에서 제1차 미얀마 태국 꽃다웅 나눔 국경연락사무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꽃다웅 타운십 공보부 페이스북 페이지 We Love 꽃다웅의 게시물에 따르면 미얀마 국경경찰과 주미얀마 태국 대사관, 라농 경찰 및 마을 관리 등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회의에는 미얀마 태국 국경지역 밀입국, 마약 밀매, 범죄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국경지역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국가관리위원회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국민통합정부와 국민방위군에 대한 색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국 측 보도에서는 테러단체 색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NGO인 리스폰서블 비즈니스 펀드 미얀마는 미얀마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력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재생에너지 도입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전체 비용의 25%, 최대 4천만 짜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사업 신청은 2022년 11월 9일부터 12월 5일까지 가능하며 선정업체 발표일은 12월 21일이라고 합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 사업등록증, 영세 중소기업 추천서, 설비 품목 견적서, 2022년 외부 감사를 받은 손익계산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관련 사진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리스폰서블 비즈니스 펀드 미얀마는 2017년 8월 설립하여 미얀마 전역 15개 지역 및 주에서 총 617개의 영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총 7개 지원 사업 영역 중 하나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과 바이오매스 보일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모터 및 재봉기 사업 등이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관광마케팅협회는 미얀마 관광업 홍보를 위해 2022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얀마 관광마트 가상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미얀마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미얀마 온라인 관광 행사로 관련 참석자 등록은 무료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미얀마 관광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미얀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관광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몬주 짜익도 타운십에 있는 유명 관광지 짜익기오 파고다행 버스터미널에서 교전이 발생하면서 민간인 여성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전 이후 내국인 사망자만 발생하였으나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던 태국에서는 계획되었던 모든 일정이 취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외국인 방문객 자료를 보면 태국인 관광객은 27만 3천 명으로 중국 75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있는 국가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내피도 산업부에서 2022년 1차 미얀마 중소기업 개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소인 부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의 위원장은 전국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며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산업부 산하산업감독부서는 4만 929개의 중소기업의 협회증을 발급하였으며 4만 5천 개 이상은 산업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내 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은 국제 기준으로 품질 제품이 생산하여
국가 GDP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미얀마 중소기업개발운영위원회는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영세 중소기업들과 협력하여 정부 관련 기금 지원 및 세금 면제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